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4년여 만에 파기한 건데 청와대는 강력 규탄했고 우리 군은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발사체를 포착한 건 오후 2시 34분. 평양 인근 순안 비행장에서 솟구친 발사체는 고도 6,200km 이상 높이까지 올라간 뒤 동해상을 무려 1시간 11분 동안 비행했습니다. 비행 거리는 1,080km. 발사체가 떨어진 곳은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오시마 반도 서쪽 150km 해상,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인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고각으로 발사한 이 미사일을 신형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5일에도 정찰 위성을 가장해 화성 17형을 발사했고 이어 지난 16일에도 같은 기종을 쐈다가 실패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사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 발사를 통해 사거리를 중거리 미사일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도가 6,000km 이상까지 올라간 걸로 볼 때 신형 ICBM 화성 17형의 최대 성능 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ICBM 최대 성능 시험 발사를 한 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쏘아올린 미사일만 11번째, 한미의 대화 재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초강수 도발을 감행하는 건 지금은 협상보다 국방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ICBM이 기존 화성 15의 개량형인지 아니면 사거리와 살상력을 크게 늘린 화성 17형인지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거리가 13,000km 이상으로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는 게 중요합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2020년 10월 북한 열병식 당시 공개된 화성 17형의 모습입니다. 길이 25m, 무게 100톤으로 북한이 2017년 발사에 성공한 화성 15형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핵 보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ICBM 등을 통틀어서도 가장 깁니다. 그만큼 장거리로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발사한다면 15,000km까지도 날아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한의 어느 곳에서 발사하든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대부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세형의 거대한 로켓은 우리 핵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 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확언했습니다. 사거리뿐 아니라 여러 개의 탄두를 동시에 실을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화성 15형이 하나의 탄두만 실을 수 있었다면 화성 17형은 2개 이상의 탄두를 실을 수 있어 서로 다른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위에 페어링 부분이 굉장히 둥글고 넓적하잖아요. 그럼 탄두를 여러 개 실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밖에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4와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북극성 5형 같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1월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했고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시험도 실시했습니다. 공중 핵폭발 기술까지 갖췄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점점 안정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핵미사일 발사대의 기동성이 높아져 발사체 사전 탐지가 어려운 점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신구 권력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며 조건 없는 회동을 직접 촉구하고 나섰고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인사권 행사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정면 충돌하는 국면이 전개됐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답답하다고 운을 떼며 조건 없는 회동을 거듭 촉구했다고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고 토로했다는 겁니다.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고 한 발언을 놓고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호수 검찰총장 용퇴 등을 거론한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을 직접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선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회동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 지명을 놓고도 양측은 정면 충돌했습니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인사를 하는 것은 임기 안에 주어진 법적 권한이자 동시에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그거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그건 원론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회동의 성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입가에 미소가 돌아야 한다고 말했고 윤석열 당선인 역시 회동 문제가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언급해 양측 모두 여지는 남겨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33만 명에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점차 정체되는 반면 사망자는 폭증하고 있는데요. 왜 사망자만 이렇게 늘고 있는 건지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만 8,909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 5만 1,368명 적은 수치로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추이도 비슷합니다. 어제 발표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 수는 1,081명으로 17일째 1,00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21일부터는 소폭이지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루 사망자 수는 역대 최다치인 470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모두 정체 중인데 사망자는 왜 늘어나는 걸까? 우선 앞서 있었던 확진자 폭증에 비례해 사망자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코로나에 걸려 숨졌을 경우 주된 사망 원인이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코로나 사망자로 분류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자는 크든 적든 오미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 사망자로 분류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또 위중증 환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고 있어 사망자 수와 괴리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재원 중인 환자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 병상을 나온 상태가 위중증의 상태가 벗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나 전문가들이나 다음 달 초쯤 위중증 환자는 약 2,000명까지, 사망자도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